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덕성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대학 전체 단위로 자유전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대학으로 입학 시에도 전공이 아니라 계열을 선택해 입학하게 됩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주요 수시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2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 2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덕성여자대학교의 이러한 계열 모집으로 인해 전형별 입결을 각각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끼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끼리 묶어서 입결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덕성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개년 주요 수시 전형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이 기재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차이 나는 두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형 구성은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에서 약학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소폭 완화되었으며, 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입시 분석 탭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2024학년도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에 따라 덕성여자대학교도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른기회원, 국가보훈 대상자 등 전형의 명칭이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원 사회통합 전형으로 변경되며 지원 자격이 확대된 사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속 자료는 모집 단위별 연도별 모집 인원을 비교하기 위해 이 팀장이 덕성여자대학교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모집 인원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콘텐츠를 시작하면서도 말씀해드렸듯 대학 전체에 자유전공제를 도입하여 유아교육과 약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인문사회 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입학 시 각 세부 전공이 아니라 계열을 선택하여 입학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첨단학과인 가상현실융합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신설되었고, 해당 학과의 신입생은 계열 모집이 아닌 학과 모집을 실시합니다. 또 기존의 컴퓨터공학 전공, IT 미디어 공학 전공, 사이버 보안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은 디지털 소프트웨어 공학부로 합쳐졌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수정될 수도 있으나 2023년 7월 현재 수시 모집 요강이 기재된 사항으로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될 시 빅데이터 트랙, 웹 앤 앱 트랙, 인공지능 트랙, 사물 인터넷 트랙, 사이버 보안 트랙 5가지 중 최소 하나를 이수할 수 있고, 기존보다 첨단학과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특히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2 면접형 전형의 디지털 소프트웨어 공학부를 목표 전공으로 잡고 지원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디지털 소프트웨어 공학부의 세부 트랙에 어울리는지 점검하시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세부 트랙 이수에 대한 학업 계획까지 준비해 가시면 면접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앞서 첨부했던 덕성여자대학교 2개년 주요 수시 전형 정리 자료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1 서류형 전형을 제외하고 모든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는 미래인재대학이 가상현실융합학과 및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신설 때문이며, 기존 전공 계열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각 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미래인재대학이 두 모집 단위가 신설되며 과학기술대학이 선발 인원에 영향을 많이 미친 모습이며, 유아교육과의 경우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1 서류형 전형으로 더 이상 모집을 실시하지 않아 유아교육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고 싶다면 면접을 무조건 봐야 한다는 점, 약학과의 경우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1 서류형 전형이 인원 5명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으로 이동하였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입결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 덕성여자대학교는 2023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의 각 상위 4과목을,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의 전 교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달라 수험생들이 입결 자료와 자신의 성적을 비교할 때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친절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공개 시 전형별 방식을 각각 적용해 학생부 등급 성적을 공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2023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성적 산출 기준, 즉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전 과목의 성적을 활용해 산출한 성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어디가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덕성여자대학교의 합격자 내신 등급을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입학처에서 공개한 합격자 70% 내신 컷 성적과 대학 어디가에서 공개한 합격자 70% 내신 컷 성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두 기준이 동일하지 않을까 이 팀장은 추론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덕성여자대학교의 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 및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2024학년도부터 두 전형 모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전형에서 공통으로 원래 진로 선택 과목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만 활용되었는데, 2024학년도부터 모두 진로 선택 과목을 10%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반영된 3개 교과 중 성취도 등급 상위 3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웬만한
한해서는 거의 성취도 A를 받으나 간혹 성취도 B가 한 개 정도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도 성취도 A는 1등급, 성취도 B는 2등급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된 이후에는 대학에 제출되는 환산 점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공개할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2024학년도 입결에서 내신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등으로 합격자 내신 등급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의 전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성적이 좋지 않은 하나의 교과 성적은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히 한 교과의 성적만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특출나게 좋지 않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특히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고 상위 교과만을 반영하니 자연스럽게 입결 상승도 동반될 것이 예측됩니다. 참고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나 상위 3개 교과의 성적만을 활용하는데 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전 과목의 성적을 계산한 후에 해당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상위 3개 교과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에서 각 교과에서 상위 4과목을 뽑아놓고 상위 4과목의 성적이 높은 교과 3개를 반영한다고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국어, 영어, 사회과학 교과는 모두 올 2등급이고 수학 교과는 1등급이 4개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수학 과목은 9등급이어서 교과 전체를 놓고 계산하면 수학 교과 성적이 뒤로 밀릴 때 아무리 상위 4개 과목이 성적이 1등급으로 좋더라도 수학 교과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당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 및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자유 전공제로 인해 선발 모집 단위가 적은 터라 따로 입결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에서 2개년 모두 최초 합격자 평균 성적부터 최종 등록자 70% 내신 컷 성적까지 이르는 입결이 모두 1.0등급이라는 것인데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이 입결이 1.0에서 형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학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갈 때 반영 3개 영역이 각 3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되며 살짝 완화되었고 2024학년도에는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탐구 두 과목 평균, 수학 필수 포함해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수학 필수 포함으로 탐구를 한 과목만 잘 봐도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에서 내신이 1.0으로 환산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더 줄어들어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으로 약학대학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해당 전형에서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더욱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3개 교과의 상위 4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과 2023학년도까지는 국영 수사과 전 과목을 반영하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입결을 비교한다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이 입결이 높은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로 최초 합격자의 내신 등급 평균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에서 모두 높습니다. 사실 충원 합격을 고려한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 역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에서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2023학년도에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유아교육과에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입결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2개년 입결 비교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2022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신설되면서 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분리되어 학생들이 어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비록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상위 과목만을 반영하는 데다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전형 방식도 동일한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을 더 선호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설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전형인지라 어떤 입시 결과가 나올지 걱정되어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섣불리 지원하지는 못한 것이죠. 그런데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입결이 나오고 나서 보니 기존의 모집 단위별 반영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던 시절보다 입결이 낮고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 합격자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3학년도에 해당 전형으로 지원자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바뀌면서 입결 자체만 봤을 때 지원풀은 비슷하더라도 상위 내신 성적만 반영한 성적을 공개하니 상당히 입결이 올라간 듯 보여서 2023학년도에는 반대로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 지원을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은 경쟁률이 줄어들며 입결이 하락했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높아지며 입결도 올라간 것이죠. 그중 계열 모집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글로벌 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은 덜하지만 모집 인원이 한 자리로 적은 유아교육과는 지원자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충원 인원은 20명대로 동일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입결이 더 쭉쭉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약학대학이 경쟁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이 입결 전체에서 합격 내신 등급이 1.0등급이라는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오니 최상위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아닌 이상 지원을 피해서입니다.
전형입니다. 아무튼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에서 유아교육과의 입결은 2023학년도의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영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던 시절이 2점대 극초반 내신을 가진 학생이나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상위 12과목만 반영하는 것으로 바뀐 이후로부터의 1.59등급 내신을 가진 학생이나 사실 전체 과목 내신을 계산해보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3학년도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2.38 합격이라는 단편적인 정보에 솔깃하여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꽤 유입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단 유아교육과뿐만이 아니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정적으로 쓰고자 하는 학생들은 2.38이라는 단일 내신 성적보다는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내신 성적과 본인이 성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신 후에 지원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덕성여자대학교의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입니다. 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 항목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은 자기 주도성 및 학업 성취 역량을,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은 자기 성장 노력 그리고 협업 및 소통 능력을 비교적 비중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보다 발전할 학생보다는 발전된 학생을 찾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죠. 발전할 학생을 찾는다는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의 취지에 걸맞게 2023학년도에는 해당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를 4배수로 확대하며 면접의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이 2단계 면접 비율이 40%로 꽤 높은 편이라 면접의 영향력도 있고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5%긴 하지만 더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이 입결이 더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인기과인 유아교육과는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더 낮고 2022학년도에는 최초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더 낮습니다. 이는 우선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이 2022학년도에 신설되기도 했고 특히 유아교육과는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에서 2022학년도 2명, 2023학년도 3명으로 극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여 학생들이 비슷한 내신이라면 조금이나마 선발 인원이 많고 면접에 기대를 걸 수 있는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을 선택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2022학년도의 입결을 보고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에 지원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절대적인 지원 인원은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이 더 많아서 경쟁률도 해당 전형이 더 높죠. 모집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전형이 여러분이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것은 이 팀장도 이해하기는 하나 무조건 모집 인원이 더 많고 면접이 있다고 해서 입결이 낮게 형성되거나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님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학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약학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2학년도에는 약학대학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1.55인데 70% 내신컷 성적이 1.31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비교과가 탁월한 특목고등학교 수험생이 합격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래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만큼 합격 내신이 1.0이라는 살벌한 입결은 아니기는 한데 해당 전형이 입결 공개 기준은 상위 12과목만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에서도 그에 준하는 내신 성적을 갖추는 것에 더해 생명과학, 약학, 비교과까지 갖추어야 하니 여러모로 약학대학 입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평가 항목 평가 비율을 개편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의 평가 비율은 그대로인데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의 경우 발전 역량에서 자기 성장 노력 10%를 자기 주도성으로 이동시켰고 덕성 역량에서 성실성 10%를 협업 및 소통 능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앞서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은 발전된 학생을,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은 발전할 학생을 찾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4학년도에 전형별 평가 비율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성격을 강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서류형 전형에서는 진로를 위해 학창시절의 교과 비교과 활동을 설계해 나간 과정 및 결과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며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은 하나의 진로 목표 의식으로 기결되는 느낌은 아닐지라도 학생이 학창시절 여러 활동에 참여했던 것을 기반으로 향후 덕성여자대학교 진학 이후에 자유전공제 교육 과정도 성실하게 이수하여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과 모집 단위인 약학과, 유아교육과, 미래인재대학 두 신설 전공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만 실시하는데 이 모집 단위들의 경우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에 주목하시기보다 해당 모집 단위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듯 모든 역량을 고루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과에서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만 실시한다고 해서 진로 역량이 덜 중요해졌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지원군 경계도 흐리고 모집 인원도 적은 만큼 유아교육 종사자를 양성하는 유아교육과
전문가라는 특성에 맞게 면접을 보는 전형만 남겨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신설된 미래인재대학 가상현실융합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2 면접형 전형만 실시하는 이유는 해당 모집 단위들은 약학과처럼 전통과 체계가 이어져온 모집 단위라기보다 덕성여자대학교 측에서 새로이 키우고자 하는 첨단학과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어떤 학생인지 면접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고, 또 첨단학과 신설 붐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해당 전공에 포커스를 두고 3년간 노력해온 학생을 모으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계열 모집 단위들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전형별 평가 비율 변화에 따라 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나뉜다고 요약하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